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두산중업 요즘엔 계속 아쉬운 이야기로 영상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반등을 하려고 하면 윗꼬리를 형성하고 양봉으로 갔다가 결국에는 또 마이너스 전환. 종가상 주가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의 관심사, 본주가 아니라 신주 인수권 매매였을 것 같은데 잘 판단하셔서 거래하셨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1월달 같은 경우는 모두 다 같이 힘든 시장입니다. 피할 건 피하시고 감내해 내셔야 이후 반등이라는 기회도 찾아올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에서는 신주 인수권에 대한 매매, 금일 영상에서는 신주 인수권 매매에 대한 내용과 다음 주 흐름,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궁금한 점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식톡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종목 작년부터 꾸준하게 리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는 무료 방도 이렇게 운영 중에 있는데 텔레그램 보시면 매일 두산중업 실시간 이슈라던가 브리핑 그리고 시장 분석 멘탈 관리도 같이 드리고 있고 종목들 추천도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은 연달아서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면서 어제 수익 났었던 종목들이 오늘은 다시 손실로 바뀌고 사실 투자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투자자들은 손실 중인 종목들을 팔아버리고 좀 주가가 급등한다. 저 종목을 따라가면 좀 만회하는 이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시겠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마인드는 위험할 수 있고 손실을 더 키워버릴 수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실수로 손실만 보는 분들이나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시면 확실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 가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해 주시면 조건 없이 무료로 계속 수익 관리 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는 종목들만 매수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서브 계좌는 유한타로 이용하셔서 좋은 인연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번호에 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으면 영상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오늘 시장 체크를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웬만하면 시장 탓, 수급 탓을 하고 싶진 않지만 1월달 같은 경우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1월달에 거의 5% 이상 빠졌고 코스닥은 10%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지난주부터 2주 연속으로 계속 폭락장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제처럼 하루 이렇게 반등한 이후에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3, 4일은 빠지는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렇다 보니 개별 종목 리스크 관리가 안 되었다면 보통 15%에서 20%는 우습게 좀 빠져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수도 지수지만 외인과 기관에 대한 수급들이 계속 이렇게 이탈이 되면서 체감상 더 어려운 시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인이 3천억, 기관이 6,100억, 그리고 코스닥은 외인이 3,200억, 기관이 730억가량 좀 던지면서 어느 것 하나 방어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어제의 반등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개인들 더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지만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는 수급들도 결국엔 좀 바닥이 있는 만큼 이후 또 더 강한 이런 반등이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루 걸러서 다시 급락으로 가고 있지만 앞으로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생각을 하시고 투심은 잘 잡으셔야겠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 시장에 반응을 했을 때 코스피 같은 경우는 기본 평균 하루에 3%씩 빠졌고 최대 8%까지도 빠진 적이 있었죠.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평균 5에서 6%대의 하루 정도 빠졌고 그리고 최대 11%까지 지수가 또 빠진 적이 있었죠. 보통 그 당시로 좀 보면 개별 종목들은 마이너스 40에서 50%까지 빠진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허나 그 이후에 한 달 안에 빠진 거를 다 복구를 했고 그 이후에 8개월 동안 또 지수는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그 당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분명 하락이 있으면 그만큼 또 반등하는 이런 흐름도 나와줄 수 있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월달은 무너지고 있지만 2월달, 3월달 다시 상승장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가 되셨다면 모르겠지만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이 구간에서는
좀 손절 타이밍은 한참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하루 일일비 하지 마시고 이 또한 지나가겠지 이런 마인드가 앞으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은 본주보다는 신주 인수권 증서 매도에 더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뭐 공시상 어제 신주 인수권 증서 가격이 2,580원으로 좀 책정이 되었죠. 종가 기준에서 1차 발행가를 뺀 가격 뭐 비슷하게 책정이 되었는데 오늘 이렇게 3,160원까지 좀 마감을 해주면서 매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정리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결정을 못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매도를 하실 거면 좀 이 기간 동안에 빠르게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 44R 신주 인수권 증서가 뭐 25주가 저는 들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한 78,000원 정도 좀 수익이 났습니다. 뭐 저보다 수량이 더 많다라고 하면 더 큰 수익률이 나셨겠죠. 최근에 신주 인수권 파는 게 이득인지 뭐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주시는데 뭐 사실 이거는 제가 결정해 드릴 건 아닙니다. 본주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바람에 뭐 예상가가 뭐 4,000원, 5,000원에서 1, 2주 만에 2,000원, 3,000원대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 물량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득은 그렇게 크지 않겠죠. 뭐 단기로 유중을 받지 않고 정리를 하신다라면 모르겠지만 장기로 본다면 유중에 참여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크게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유중 저점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신주 인수권 뭐 매도 마감일이 다가오면 이 가격대가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결정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19일 날 나왔던 요 공시 내용 있었는데 제가 체크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검은색 글씨는 기존의 똑같은 유중에 대한 내용이고 노란색 부분이 또 수정된 내용입니다. 근본 유상증자 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으로 발행된 모집 신주의 수는 8,200만 82만 2,900주이며 이는 기존 발행 주식수의 총 15.87%로 해당하는 물량으로 1주당 0.126주 정도 신주를 배정받게 된다. 뭐 다 아는 내용이었고 좀 변화된 내용을 보시면 이에 따라 당사의 최대 주주인 두산은 2,600만 주 정도를 배정받을 예정이고 최대 주주의 구주주 청약 참여 여부와 관련하여 최대 주주인 두산은 2022년 1월 19일 이사회를 통해 또 신주 인수권 증서 배정 물량의 70%인 1,800만 주에 대해서 청약을 참여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 주주인 두산은 두산중공업 지분율은 기존 39%에서 36%로 변동되고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19일 날 공시가 떴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유상증자로 인해서 8,200만 주가 이제 발행이 될 거고 그리고 두산이 최대 주주로서 2,600만 주의 유중 참여 기회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약 70%인 1,800만 주 정도만 청약에 참여를 한다는 이야기죠. 유중을 어떻게 해서든 뭐 두산이나 두산중공업 좀 성공을 시켜야 하는 입장에서 100%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어떤 의도로 30%를 포기한지는 뭐 정확히 알 수가 없죠. 다른 쪽에 뭐 팔아서 운영할 생각인 건지 아니면 일반 공모로 넘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배율을 좀 줄이려고 하는지 사실 이 공시에서는 뭐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외인과 기관 입장에서 이 공시를 보게 된다면 유중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어서 좀 좋은 이슈들도 있었는데 체크를 해볼게요. 두산중공업 이집트서 100만 톤급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이 MOU를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죠. 두산중공업이 이집트 현지에서 해수 담수화 사업 협약을 체결하며 이집트 담수 시장 진출에 나선다. 이번 MOU는 이집트 카이로에서 지난 20일 열렸던 이 테이블에서 체결이 되었고 두산중공업 전화용 EPC 영업 담당 등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사는 이집트 수에즈은하 중간 지점에 있는 항구 도시 지역에
하루 총 1,000만 톤 규모의 담수를 생산하는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포괄적으로 또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고, 100만 톤은 부산광역시 전체 시민들 약 335만 명 하루 동안 사용 가능한 양이다. 지난 40년간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약 30여 개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건설하며 고객사로부터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고, 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집트는 2025년까지 하루 280만 톤의 해수 담수화 프로젝트를 발주할 계획이며 2050년까지는 하루 640만 톤의 용수를 해수 담수화 플랜트를 통해서 공급할 예정이다. 해수 담수화, 두산중공업이 원전 이외에도 또 하고 있는 이런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업인데요. 바닷물을 이용해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을 얻는 이런 수처리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년 초에 또 사우디에서 이렇게 한 8천억 규모의 플랜트 수주가 있기도 했습니다. 중동 물 부족 국가에서 꾸준하게 또 실적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집트 또 2025년까지 수주가 또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에는 또 이 부분 이외에 사우디 아람코 주조단조 수주에 대한 공시적인 공시도 있었고, 원전 이외에 이런 예상치 못한 수주들이 올해 들어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당연히 긍정적인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원전으로만 좀 치자면 이집트라던가 체코, 폴란드,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좀 확대를 하면서 점점 원전을 수주할 수 있는 이런 시장들과 국가들이 늘고 있다라는 부분은 올해 또 두산중공업에게 좀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1월부터 여러 소식들이 들리고 있고, 이런 원전 기술력만으로도 두중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 살려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또 SMR 관련 소식들도 있는데 핵심 내용들만 간단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뉴스케일 파워가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지분 투자와 함께 유상증자 등 추가적인 재무수단을 확보해 자본시장에서도 앞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 가운데 혁신형 SMR 역시 자금 조달 방안을 미리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뉴스에 따르면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SEC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 전 세계 SMR 개발사 중 자본시장에 상장되는 첫 사례로 올 상반기 내에 모든 상장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합병에 따르는 거래 규모는 약 2조 2,500억 원이다. 뉴스케일 파워의 나스닥 입성이 가시화됨에 따라서 이 회사의 자금 조달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고, 중국, 러시아와 달리 국비만으로 SMR 개발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한국 등 자본주의 국가가 채택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 모델이기 때문이다. 또한 두산중공업, GS에너지, 삼성물산 등 한국 대기업 SMR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발판 삼아 이들 기업으로부터 2천억대에 이르는 자금을 추가로 조달을 했고, 여기에 나스닥 상장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면 뉴스케일 파워는 지분 투자 이외에 유상증자 등 추가적인 자금 조달 수단을 거머쥐게 되는 셈이다. 유타주 전력청 또 초도호기 사업은 물론 체코, 루마니아, 폴란드 등 동유럽 시장 진출에도 탄력이 붙을 거라는 이런 전망도 있다. 뉴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자금 조달을 통해서 또 고객사를 이렇게 좀 늘려감에 있어서 두산중공업은 기자재, 초도 물량 이외에도 추가적인 수주도 또 올해 역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분명 SMR 쪽으로도 좋게 바라봐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에서만 2027년까지 3.3조 원 플러스 알파 이런 수주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기대감 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수급적인 측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인이 28만 주 순매도, 기관이 42만 주 순매도, 프로그램이 33만 주 이탈을 하면서 6일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개인 매수세 우위 이런 상황에서 외인과 기관은 또 꾸준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연말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좀 매도세에서 금융투자라던가 보험, 투신, 사모펀드 대체적으로
좀 수급 현황이 좋지 않습니다. 뭐 같은 기간 내 연기금이 그래도 좀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마저도 최근에는 큰 물량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죠. 어제 금융투자가 이렇게 135만 주 이탈이 되면서 또 기관이 150만 주 이상 물량을 좀 이탈이 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의도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 뭐 공매도가 좀 많이 쌓이고 있고 비율이라던가 또 대차거래 이런 잔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좀 어느 정도 이런 이유로 설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적인 수급 약세로 인해서 이 부분이 개별 종목으로까지 전이가 됐다 이렇게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통화 긴축 우려로 글로벌적인 증시 약세와 또 1월 FOMC 경계감 등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 자체가 상당히 시장에 위축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사실 두중 유상증자에 대한 부담으로 뭐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러주고 있고 그리고 공매도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들도 두중을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할까 뭐 외인이나 기관들 좀 그런 이유의 부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주가가 조금 반등하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현재 집 나가 있는 이런 기관들의 주요 수급들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개인의 물량 뭐 외인도 외인이지만 일단은 기관 쪽에서 많이 받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 공매도 비율 최근 35%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16%까지 좀 줄고는 있으나 여전히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려스러운 건 대차 잔고 수량과 잔고 금액이 계속해서 이렇게 쌓이고 있다는 부분이죠. 2만 원이 깨졌던 1월 13일 이후부터는 또 잔고 수량이 4천만 주에서 어제자 기준 7천만 주까지 증가, 그리고 잔고 금액도 8,400억 수준에서 어제 기준인 1조 3천억까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상 사실 공매가 활기치기 좋은 흐름이고,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또 유상증자로 인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반전의 포인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공매도라던가 대차 잔고 이런 부분들은 비슷하게 갈 거고 주가도 하방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차트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0일선 꾸준히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추세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2만원 그리고 19,000원 순차적으로 깨지더니 이제는 여기 보시면 241선까지 이렇게 이탈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18,000원까지 가는 것도 시간 문제일 수 있고 여기마저도 지지하지 못한다면 상당히 중요한 기로에 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기 18,000원이 뚫린다면 정말 1차 발행가인 16,000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새로운 박스권이 형성될지도 모르고 변곡점이 될 수 있는 23,000원 구간에선 훨씬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간에 유중기간에는 1차적으로 18,000원을 지키는 흐름이 좀 중요할 수 있고 지난 7개월 동안 또 18,000원을 이탈한 건 한 차례밖에 없었습니다. 앞자리가 17,000원으로 바뀌면 투심이라던가 심리상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8일 최종 발행가 공시가 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또 발행가가 계속 떨어지는 것도 좋을 것이 없고 그리고 두산에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상증자 받는 비율을 좀 줄였다라는 부분 그리고 1차 발행가가 현재 16,000원으로 책정리되어 있다. 근데 또 큰 괴리감이 확정 발행가와 생기게 된다면 주주들도 또한 우려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더 이상 좀 떨구면 안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올라와야 할 타이밍이 머지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유상증자 신청일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18,000원 구간이 깨지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시고 만약에 여기서 이탈이 나오거나 변동성이 나온다면 또 추가적인 대응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두중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신 분들이나 이렇게 어려운 시장 좀 같이 이겨내고 싶으신 분들은 유한타증권사만 사용하면 모든 게 무료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